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종성입니다. 2달여 만에 열말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 성실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너그러운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국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당부드리며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 지도체제를 구축하고자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하였습니다. 저 또한 원내 부대표로 임명되어 대표단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정권교체는 이뤄냈지만 21대 국회는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170여 석 다수 의석을 가진 상황에서 운영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다수의 의석을 무기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발목 잡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임명에 협조하지 않아 새 정부가 진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출범할 수밖에 없었고,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 등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시급한 정책 현안들의 추진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렇게 170석에 달하는 거대 야당의 횡포에 맞서 여당으로서 새 정부의 원활한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이해를 구하고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에 원내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을 무기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국민들에게 그렇게 필요하고 중요한 법이었다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진작에 충분한 협의와 국민들의 이해 과정을 통해 만들었어야 함에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자마자 법안을 발의하고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행태에 이재명 구하기, 문재인 지키기라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수완박법이라 불리는 검찰청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내용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제외한 사건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경찰 조사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회 권력, 사법 권력, 행정 권력, 어떤 권력이든지 남용되지 않도록 서로 견제하고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 권력 분야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그 권력을 박탈하고 다른 기관에 전권을 부여하게 되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지 못하고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경찰 완박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는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검수완박법 개정은 절차적으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처음에는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양자 의원을 야당목의 법사위원으로 추진했으나 양양자 의원이 검수완박법안에 반대한다는 소신을 공개하자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 탈당시켜서 무소속으로 야당목을 차지하게 하였습니다. 국민적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법 개정 절차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법 개정 조문이 수차례 변경되었습니다. 의결 과정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조차 자신들이 의결한 법안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심지어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어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변경된 안건이 대안으로 상정되어 대안에 대해서는 토론도 없이 표결을 강행하여 통과시키는 행태에 그야말로 입법기관이라는 절대 권력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다루는 만큼 법에서 명시되는 단어 하나 1.1획이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절차들을 두고 조문을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온갖 꼼수와 국회법의 허점을 이용해 법안을 날치게 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해당 법률 시행 전까지 관련 제도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에는 본의회에서 올해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일요일 오후였음에도 전반기 국회의 마지막 날로서 국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의 임기가 종료되면 후반기에 국회 원구성시까지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료시 안에 가까스로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1천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올해의 초과세수를 활용하여 국가 채무 없이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대책 없이 증가시킨 국가 채무를 9조 원이나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민주당은 갑자기 소급 적용을 들고 나와 보상 규모를 늘리자고 주장하면서 처리 마감 시한까지 끌며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새 정부 출범 20여일 만에 시행된 근본 추경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긴급지원 등 코로나 대책에 초점을 두고 추진된 결과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복지 등 일반 지원 예산을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 대책으로 생계를 위협받아야만 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하진 않지만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5월 18일은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그동안 5.18은 호남 지역과 특정 정치 집단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지역 갈등 조장과 국민 분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서 이준석 당대표에 이르기까지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사과하고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며 국민 통합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꾸준한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올해 치러진 5.18 기념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각 부처의 장관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당대표 그리고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그야말로 여야 없이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민 화합의 길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모두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할 때 단지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30여 년간 진보 세력의 기득권을 차지해왔던 586 세대들의 독주 또한 멈출 것이며 이제 이념을 넘어 공정과 상식, 합리성에 기반한 정치 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지난 5월 10일에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국회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국민대표를 비롯하여 4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은 역대 취임식만큼이나 화려하거나 웅장하진 않았음에도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 충분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헌법 제69조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 이은 취임사에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섬기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날 취임식과 함께 청와대가 74년 만에 국민들에게 개방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청와대 개방은 국민 곁에서 늘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소통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취임사를 연설하는 동안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에도 무지개가 피어나 많은 사람들이 상서로운 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자연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대통령의 취임사 연설 시간 동안 나타난 무지개처럼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정치, 희망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재임 기간 성공하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대의 악재 속에서 치러진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완패를 경험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경우 서울시장은 물론이고 25개 구청장 중 서초구청장을 제외하고 모든 구청장을 민주당에게 내주었고 110석의 서울시 의원 중 겨우 6석을 얻었습니다. 아파트값 폭등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이어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성비위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와 정권 교체론이 힘을 얻었습니다. 결국 작년 4.7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압도적인 승리로 되찾았으며 지난 3월 9일 정권교체까지 성공한 분위기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크게 기대되는 선거였습니다. 특히 정권교체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중앙정부의 정책이 시군구의 기초단위 지방정부까지 차질 없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5월 2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를 비롯하여 많은 방송사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된다는 중압감과 처음 참가하는 TV토론이라는 긴장감 속에서 많이 미숙했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당초 전략대로 상대 당 출연자와의 공방은 가급적 피하고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최대한 역설하였습니다. 5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는 여론조사에서 박빙의 대결이 예상되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호남 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의 불모지로서 승리의 가능성은 비록 낮지만 호남 동행 국회의원으로서 또한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통합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드린다는 의미에서 이준석 당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방문하여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힘 전국 시도당 산하 장애인 위원장들과 비대면 간담회를 통해 대통령 선거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지방선거에서도 장애인들이 나서서 정권교체를 완성하는 결과를 이뤄내자고 결의를 다짐하였습니다. 지방선거의 특성상 중앙단위의 정책간담회나 지지선언보다 지역단위의 활동들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었습니다. 지지율 면에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핵심 전략지역인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하여 초박빙이 예상되는 경기도지사 선거의 김은혜 후보를 중심으로 수원시, 양주시, 의정부시 등 지역 유세에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무능한 도정 운영과 대장동 특혜비리 등 온갖 의혹을 남긴 채 혼자만 살겠다고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으로 도망쳐버린 이재명의 민주당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인천 계양, 충남 천안 권역을 방문하여 각 지역별 우리 당의 공약을 밝히며 후보자들에 대한 응원과 지역민들의 한 표가 절실히 요구됨을 호소하였습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는 낮은 투표율로 인해 민심이 왜곡되는 현상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면 국민들의 권리 또한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후보자와 정책들을 가려내어 진정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해온 경험이 있는지 또 앞으로의 약속 이행 가능성은 있는지를 판단하고 소중한 국민 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정치인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유권자로서 당당히 대우받는 길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드렸습니다. 투표 결과는 안타깝게도 50.9%로 2002년 48.9%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국민 통합을 통해 지역 갈등과 이념 대립을 극복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7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시작한 1년 반가량의 선거전이 6일 지방선거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매번 선거에서 느끼는 생각입니다만 국민들의 선택은 언제나 현명하고 추상같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정권교체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의 지지를 보내주심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이 되어야 정책 추진이 원활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신 점,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지난 4년 동안 대부분의 지방정부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정부 운영에 대한 실망으로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호남 지역의 광주, 전북, 전남 단체장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에게 공이 15%가 넘는 지지율을 보내주셨다는 점에서 동서화합과 국민통합의 교두보를 구축하였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역시 국민의힘에 대해 압승을 통해 기대와 믿음을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표로 위임해 주신 주권을 결코 배신하지 않고 실망하시지 않도록 더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 2년이 지나 후반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초선 의원으로서 의정 시스템에 적응하는 시간에 이어지는 4.7 재보궐선거부터 20대 대통령 선거, 금번 6월 1일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를 보내면서 2년이라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빨리 흘러갔음을 느끼게 됩니다. 지나온 동안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여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많지만 반면 그동안 의정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정권교체와 지방선거를 통해 확보된 정치적인 입지를 바탕으로 후반기 2년은 더욱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믿음과 지지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세워주시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압승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하나 되어 일관성 있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믿고 선택해 주신 만큼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오로지 부국강병과 국리민복을 위한 본연의 소명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